푸틴의 무적 신화가 단 24시간 만에 지상과 하늘에서 동시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러시아가 난공불락이라 자랑하던 차세대 핵무기 사르마트가 발사 직후 폭발하여 자국 영토를 맹독성 가스로 오염시켰고 60년 우주 역사의 상징인 바이코누르 기지의 서비스 타워마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7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전기세를 내지 못해 기지 전력이 끊기는 코미디 같은 현실 그 이면에는 푸틴 측근들의 끝없는 탐욕과 횡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자국 우주 비행사를 보내기 위해 주적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에 구걸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녹슨 나사못 하나에 무너지고 있는 러시아 제국의 참혹한 민낯과 중국과 한국의 추월당한 불곰의 초라한 현실을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푸틴의 핵 경고가 이제는 서방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전쟁의 공포와 기술적 자부심이 교차하던 2025년 11월 러시아의 심장부에서는 믿기 힘든 연쇄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와 상징성이 너무나 컸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을 향해 사르마트라는 핵칼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무력이 건재함을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2025년 11월 28일 오렌부르크주 야스니 기지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모든 허장성세를 단 한 번의 폭발로 날려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멈출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대륙간 한도 미사일 사르마트가 하늘로 솟구치기도 전에 발사대 위에서 자폭한 것입니다. 이 폭발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크레이터와 하늘을 뒤덮은 기괴한 보랏빛 연기는 푸틴이 공들여 쌓아온 평행 세계의 장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보랏빛 연기의 정체는 헵질이라고 불리는 로켓 연료입니다. 1960년대 기술에 기반한 이 연료는 극도로 치명적인 독성과 발암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푸틴의 무기는 적국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국민들을 독성가스로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야스니 마을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늘을 뒤덮은 죽음의 안개를 보며 패닉에 빠졌고 구조 당국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가장 위험한 무기로 자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하루 전인 2025년 11월 27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이미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60년 우주유산이자 인류를 최초로 우주에 보냈던 그 성지에서 서비스 타워가 붕괴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소유주 MS-28 로켓이 발사된 직후 엄청난 배기 압력을 견디지 못한 31번 발사대의 이동식 서비스 구조물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배기구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고로 인해 러시아가 향후 2년 동안 단 한 명의 우주 비행사도 자력으로 보낼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 관문이 물리적으로 폐쇄된 것입니다. 쌍둥이 재앙이라 불리는 이 두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러시아 시스템 전반에 퍼진 암세포 같은 부패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보스토친이 우주기지 프로젝트를 보아야 합니다. 러시아의 미래 우주 허브가 될 것이라던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횡령과 도둑질의 현장이었습니다. 수억 달러의 예산이 관리들의 주머니와 요트 그리고 궁전으로 흘러들어갔고 현장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해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기지의 주 계약업체는 단돈 8억 원 정도의 전기세를 내지 못해 에너지 회사로부터 전력이 차단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7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전기세 때문에 멈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돈은 분명히 배정되었지만 현장의 나사못 하나 기름 한 방울을 사는데 쓰이지 않고 푸틴 측근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증발했습니다. 60년 된 바이코누르의 타워가 부식되어 무너지고 사르마트 미사일의 핵심 부품의 나사 하나가 빠져 폭발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금융 규율과 관리 체계가 상층부부터 바닥까지 완전히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푸틴은 전 세계를 향해 슈퍼파워의 환상을 팔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썩어 문드러진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연쇄적인 붕괴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사르마트의 폭발은 러시아 핵 전력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어느 정도 경계해왔지만 이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신형 미사일인 사르마트조차 테스트 중에 폭발하는데 오래된 소련 시설 속에 보관된 다른 핵무기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요? 푸틴이 휘두르던 핵이라는 공포의 카드는 이제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외교적 협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겠다던 지도자는 이제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무능한 군주로 비치고 있습니다. 더욱 역설적인 상황은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을 공격하고 머스크를 적대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바이코누르 발사대가 무너진 지금 러시아는 자국 우주 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기 위해 원수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로켓을 빌려 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과거 나사가 셔틀을 퇴역시켰을 때 러시아는 미국인 한 명당 1200억 원이 넘는 좌석 요금을 받아 챙기며 로스코스모스의 생명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죽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한 기술로 러시아의 독점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푸틴은 이제 우주의 주인 자리를 내주고 일론 머스크와 워싱턴의 일정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승객으로 전락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부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아시아에서는 거대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우주 산업의 무게중심은 이제 모스크바에서 베이징과 서울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러시아의 옛날 기술을 복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의 민간 우주 기업 랜드스페이스가 준비하는 주체 3 로켓은 일론 머스크의 스타쉽에 대항하는 야심작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동체와 액체 메탄 엔진을 사용하는 이 기술은 화성 탐사를 위한 핵심 기술입니다. 러시아가 1960년대식 등유 연료에 집착할 때 중국은 이미 미래의 연료인 메탄으로 갈아탔습니다. 중국은 이제 러시아를 우주 기술의 파트너가 아니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위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성공 역시 러시아에게는 뼈아픈 타격입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한 과학적 성취를 넘어 한국의 국가안보 독트린을 완성하는 핵심 퍼즐입니다.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인 군사 정찰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살고 있는 한국에게 이는 실시간 감시 독립을 의미하며 킬체인 방어 시스템을 우주에서 완성하는 결정타입니다. 로켓 기술과 탄도미사일 기술은 쌍둥이 형제와 같습니다. 누리호의 성공은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장거리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음을 전 세계에 알린 소리 없는 포효입니다.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우주에서 포효할 때 러시아 고의 목소리는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중의 위기는 푸틴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푸틴의 권력은 두 가지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슈퍼파워의 지위를 되찾아 주었고 서방의 혼돈으로부터 안정을 가져왔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사르마트의 폭발과 바이코누르의 붕괴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국민들은 보았습니다. 무적이라고 믿었던 무기가 자신들의 아이들을 독성가스로 위협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크렘린궁이 서방을 적이라 부를 때 실제 위험은 자신들의 군사 공장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버지들에게 푸틴의 화려한 선전문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패라는 이름의 암세포는 이제 러시아의 경제회복 능력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보스토치니의 단전 사태는 시스템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전쟁으로 피폐해진 예산에서 바이코누르 복구를 위해 수조 원을 다시 쏟아부어야 합니다. 복구에만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 블랙홀은 러시아의 산업 구조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단순한 전기세 미납에서 시작된 이 도미노는 러시아의 기술 수출 잠재력과 경제적 평판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누가 발사대 위에서 터지는 미사일을 가진 나라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푸틴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과거 체첸 전쟁의 폭발이나 쿠르스크 잠수함 침몰 사건 그리고 수많은 경제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와 무능의 결과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크렘린궁은 아마도 사르마트의 폭발을 단순한 기술적 결함으로 치부하고 바이코누르의 붕괴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포장할 것입니다. 로스코스모스 내부에서 대대적인 체포와 숙청이 벌어지며 하급 관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클래식한 작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지만 야스니의 보랏빛 연기와 바이코누르의 잔해는 조작된 뉴스 화면으로 가릴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내부의 붕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가장 핵심적인 핵무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전선으로 보내지는 복잡한 장비들의 품질 관리는 과연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바이코누르 복구에 투입될 수조 원의 예산과 수천 명의 전문 인력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가야 할 자원을 가로채는 꼴이 됩니다. 푸틴은 이제 전선에서 싸우기보다 자신의 시스템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를 잠재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할 처지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는 더없이 귀중한 기회의 창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자신의 부패와 무능으로 피를 흘리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그 출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에게 사르마트의 폭발은 러시아의 위협이 블러핑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더 강력하고 더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지원하는데 주저함을 덜어줄 것입니다. 푸틴의 3중 실패는 군사적으로는 공급 능력의 저하를, 지정학적으로는 신뢰도의 추락을,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배 체계의 약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하늘의 지배자가 아니라 땅으로 추락하는 날개 꺾인 독수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사의 거대한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낡은 제국의 유산이 부패와 무능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기술과 투명한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K팩트는 진실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르마트의 잔해와 바이코누르의 먼지 속에서 드러난 푸틴의 민낯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내부 보안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분열의 실체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